네, 부동산 얘기가 뭐 하루라도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뭐 지금 현재 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과 당선이 또 당락이 결정났던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매년 조세 정책은 두 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에 변화가 생긴 부분, 앞으로 내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대로 올해 이제 부과가 될 테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 또 앞으로 나올 예정인 금액을 산출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갔으니 공시가격도 올라갔을 테고, 공시가격을 또 현재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상향 조정을 시켰으니 당연히 세부담이 더 많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조세에 관련된 현재 세수 확대를 위해서 정책을 펼친 건지, 전체적으로 진짜로 이 주택 안정화 시장을 위해서, 매물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물건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또 현재 물건 고갈 사태를 일어나고 있는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물건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어느 정도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목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들, 이런 것들이 더 올해 또 내년 달라지고 올해 달라지고 또 계속 앞으로도 증가가 된다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벌써 현재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내야 될 부분들 지자체별로 해서 벌써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 비율, 특히 이제 조세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점검하거나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얘기입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1.2% 정도 올랐습니다. 1.2%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입니다. 이거는 현실화율이 70.2%대로 현재 20년 대비 2.2% 정도가 올랐고요. 현재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들 중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92.1%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20만 가구 중에서 2020년 대비 가구 수가 증가한 부분은 2.7% 정도가 늘어났고요. 1년 사이에.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도보다도 세금은 19% 정도가 증가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택은 2.7%가 늘어났고, 새로운 주택 등 현재 물량 확보는 세금은 19%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세부담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위가격, 이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92.1%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시세가 9억 원 정도 수준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세대 1주택,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오히려 깎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를 현재 1세대 1주택자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 재산 수율도 현재 구간별로 했을 때 0.05% 정도 인하를 해줬고, 또 6억 원 이하 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건강보험료,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감면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세가 9억 원 정도 수준 되는 주택들, 이걸 봤을 때 물론 이게 전국적인 통계겠죠. 전국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9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공시가 6억을 잡았을 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거에 해당되는 주택들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9억 원이 넘죠. 현재 평균 가격이 10억 원, 11억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특례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런 건강보험료 감면이라든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현재 11억 원 이상,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 되는 주택들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현재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끄럽고 잡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시도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어떻게 변동을 했는가 전년 대비로 나눠봤을 때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5.98% 정도로 올렸고요. 2021년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08% 올랐습니다. 거의 한 4배, 한 3배, 3.5배 정도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상태입니다. 14.73%를 올린 상태에서 다시 또 19.91%를 또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서울 지역에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현재 어느 정도는 통계를 잡았어야 되는데 전국적인 통계로 뭉뚱그려서 현재 통계를 전국 공시가격으로 현재 기준을 잡다 보니 잡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도 0.02% 올렸다가 부산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공시가격 변동을 19.67%대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 마이너스 0.01%든 마이너스 3.65%든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대부분 다 플러스로 거의 9.23%, 14.21%, 23.96% 이런 형태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과 할 거 없이 현재 이런 광역시들 또 현재 경기권부터 해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마이너스 권역을 현재 나타냈던 지역들도 대부분 다 현재 최저 4.49%부터 최대 현재 실제적으로 14.1%까지 올랐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시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지방시장에서도 그만큼 현재 소멸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현재 저렴한 주택들이 이젠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그 기준을 잡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훌쩍 넘은 주택들도 올해부터는 더 세부담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0.01 세금을 거의 안 냈던 주택들도 13.14% 정도의 세금을 낸다 한다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떤 부담으로 다가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현재 공시가격에 관련된 내용들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역별로 공동주택 분포 현황을 보시더라도 전국적으로 1,420만 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경기권역이 392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 258만 가구고요. 나머지 지역은 100만 가구가 안 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광역시를 뺀 나머지들을. 현재 실제적으로 이런 주택들 다 대부분 다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너스에서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많은 부담을 또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의 대상자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더라도 1억 원 이하 1억 원부터 3억 원, 3억 원에서 6억 원부터 현재 거의 3억 원 단위로 넘어가는 부분들 봤을 때 30억 원 초과까지요. 봤을 때 비중 봤을 때는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억 원 이하 주택 17.6%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재 실제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입니다. 17.6%고요. 3억 원부터 현재 9억 원까지가 실제적으로 92%대부터 72.9%, 34.6%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 찾기 어렵고요. 이제는 거의 다 10억 원을 다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시가격도 그만큼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이하로는 주택들이 많이 현재 비율로만 따졌을 때 그렇다고 현재 통계는 잡아져 있으나 실제로 시장에서는 10억 원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가액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구간 때문에라도 세금 부담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봤을 때는 현재 실제적으로 7%부터 5.2%대까지 여러 가지 비중을 다 봤을 때도 이 비중과 통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장과는 좀 안 맞는 통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뭐 6억 원 이하 정도 되겠죠. 그랬을 때 서울에 380만 가구, 3억 8천만 원 정도가 중위 가격이다 얘기합니다. 서울 지역에 3억 8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과연 어디에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 정말로 변두리 경기권과 맞닿아 있는 지역들 교통 여건 안 좋고 정말로 기본 시설들 인프라 구축 잘 안 되어 있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변두리나 가면 모를까. 그것도 정말로 오래된 현재 세대수도 얼마 안 되는 정말로 나홀로 아파트 이 정도만 되더라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마저도 없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위 가격 자체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세부담이 얼마 안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산세,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6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기준을 봤을 때 6억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많이 깎아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특례가 적용되는 구간은 공시 6억 원 이하죠.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건 당연히 넘는 부분이고요. 6억 원 초과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또 현재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이라든가 또 3주택자 이상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세율 자체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뭐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면 뭐 6천만 원, 0.6억 원이면 6천만 원이죠. 현재 6천만 원 이하, 과세 표준 6천만 원 이하면 공시가격이 1억이고요. 시세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1억 4천만 원짜리는 현재 0.1%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특례 적용되게 되면 0.05%만 내면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린 0.05%가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4천만 원짜리 시세가 1억 4천만 원짜리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찾기 어려운 주택이고 정말 지방에 가지 않으면 없는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최대로 봤을 때도 뭐 8억 5천만 원 정도 시세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거기서 봤을 때 0.35냐, 0.2냐, 0.1이냐 이런 특례 적용을 해준다. 6억 원 이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과세 특례를 한다라는 내용들로 이런 현재 도표로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대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또 현재 종부세 및 보유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들한테는 특히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 65세인 경우에는 30%, 70세가 넘어가시는 고연령자들한테는 40%대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또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냐 또 15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15년 이상이면서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90% 정도를 종합한도 80%까지 끊었지만 거의 90%까지도 현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부담 상한을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한도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했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일 지역에 따라서 전년도 세금 부담률과 올해는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봤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및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대까지 끌어올리고요. 전년도 대비 300%대까지 끌어올리고요. 그 외에는 150%까지 현재 상한선을 긋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값이 비싸면서도 앞으로 가격폭이 또 상승이 많았고 또 현재 몇 년 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300%대까지 현재 실제로 상한선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고요. 이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안 됩니다. 또 재산세 부담 상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이거는 뭐 무조건 이제 6억 원 이하냐 뭐 그 기준적인 공시가격을 따져서 하는 겁니다. 재산세 상한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까지만 현재 인상을 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같은 110%대까지만 상한을 하겠다. 전년 대비. 6억 원 초과 같은 경우도 130%대까지 초과를 하고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이 세금 자체가 워낙 또 금액이 크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6개월 정도의 분납 기간을 또 두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2개월 정도의 분납을 허용을 한다. 나눠서 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세금 부담이 많아져서 정말로 많이 내야 되는 금액이 되게 되면 한꺼번에 납부를 못하니 단위 분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가 관련된 이 세금과 공시가에 관련된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6월 25일 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5일 날 끝나서 공동주택 가격이 조정이 돼서 공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거고 2개월에서 한 3개월이 좀 안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 결정을 하는 부분 또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부분 각 지자체나 아니면 현재 국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더 감안한 부분까지 따졌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그 세액
관련된 조세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원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불만이 더 폭주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